당신이랑 싸우는 것도 지겨워. 지긋지긋해 그냥. 이제 정말 아우 지겨워. 맞아. 말도 똑같아.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나도 게 법이에요.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네. 오늘 보신 분이에요. 예. 근데 아니 이분 이분 앞에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붙어. 소개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붙을만 해 보니까. 이분이 전직 기자, 현직 편집장, 내 후배 개그맨 겸 방송인. 아 바둑 기사 아닌가요? 네. 아니군요. 예. 이름이 이세돌과 붙었던 그분이에요. 알파고 신하시 씨 모셨습니다. 아유, 터키의 첫 한국 특파원 출신 도전의 아이콘 알파고 신하 씨. 알파고입니다. 그리고 준영 선배님의 후배입니다. 선배님. 아니 신하시 씨가 KBS 출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본명이에요? 정치생이라니. 뭐 공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공채 같은 특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 분이세요? 나라가? 저는 태어나는 거는 터키지만 저는 지금 자랑스러운데 한민국의 주민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부부 싸움 하는 얘기인데 네. 부인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네. 싸우고 급하고 하면은 저는 원래 사실은 결혼 이전에는 한국의 그 신화 있잖아요. 당군 신화. 그걸 예. 보고 결혼을 했는데 예. 사기당했어요. 이거 진짜 그 신화를 만든 사람을 고소해야 돼요. 왜? 신화에는 그 곰이 이제 곰일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호랑이였더라고요. 오늘 할 얘기 많겠네. 부부 싸움에서 나 당군 신화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이거 직업을 엄마가 왜 이렇게 처음 많이 봤어. 바꿨어요? 직업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먹고 사는 얘기 오늘 합니다. 울려서 할 거예요. 애 아빠이면 모든 짓을 하게 되게 예. 사연이 깊습니다. 자 오늘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부부싸움 하면은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과연 해결해 주실까? 그러니까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부부들의 갈등을 치유하러 왔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 수 배워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럼 오늘 고민 있는 거 우리한테 얘기해요.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저희가 불러주셨는데 시간 딱 싸게 받을게요. 한 수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쌓인 게 있는 얼굴. 약간 억울하지 지금. 약간 억울해 얼굴 지금. 아니, 사실 밖에서는 이제 전문가 먹고 살려면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행세를 해야 되지만 사실 또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으로도 또 스트레스도 있고.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많이 아내분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진 않을까 하고. 사실 진짜 부부 싸움은 같은 사람이랑 같은 문제로 같은 방식으로 미친 듯이 평생을 반복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끝날 거야라고 아는 거지만 그래도 화가 치민단 말이죠. 첫 번째 파이트. 파이터. 우리 김용민 마담님의 싸움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영림 씨. 아이고 사람을 담았는데 저렇게 하트를 담았는데 악덕업주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치려고 가출까지 했다. 웬일이야. 세다. 저희는 뭐 가수와 매니저로 만났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이기 이전에 같이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상반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방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지방을 가는데 며칠 전부터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스케줄은 그때 사랑의 밧줄이 막 뜨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루에 뭐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막 지그재그로 지방을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국을 다 밧줄로 묶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진짜 밧줄이 모자라가지고. 밧줄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저희 남편이 좀 악덕업주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일단 일이 들어왔으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가 힘이 들면은 좀 빼줄 건 좀 빼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정말 악덕업주 같이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때 부부였어요? 아니 그때는 부부가 아니니까 그랬대. 부부가 아니니까. 왜냐면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본인도 그럼 돈을 먹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그때 돈
먹어도 아마 용임 씨 위해서 당연하지 그때는 연예인이 더 먹지. 그리고 그 이렇게 의사 남 선생님 싸우는데 이렇게 다들 아니, 자결하시는 얘기 들어보세요. 의사 선생님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하고 같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모든 거를 같이 이렇게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한 번은 정말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바빴는데 아침부터 차로 막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느냐. 이렇게 빨리 가다가는 사고도 나고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좀 꽁알꽁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갑자기 차 세워! 그러는 거예요. 로드 매니저한테 차 세워! 그러다 막 야 50km로 가. 극단적인 스타일 안다. 결혼하기 전에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50km로 가 그러면서 갓길로 세워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니 제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막 제가 또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막 천천히 가라면서요. 막 그러면서 염장을 질러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서글프고 서러워서 울었어요. 막.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노래를 해야 되나. 아무리 명예도 좋고 인기도 좋다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있었어요. 다 지워지죠. 다 지워지지. 그랬더니만은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래서 더 염장을 질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져가지고 빨리 가라고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제가 참았어요. 참고 졌어. 속으로는 부글부글한데 이제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우여곡절 결혼 아니 너무 갑자기 결혼을 하는데 우리한테 결혼했어. 우여곡절. 아니 차라리 회사를 바꿔야지. 우여곡절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심하게 결혼하잖아. 정말 있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 편이 돼주겠거니, 이제 뭔가 좀 나를 좀 편하게 해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더 악덕업주가 더 돼가지고 저를 더 잡아 돌리는 거예요. 스케줄 더 잡고. 한 번은 정말 크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같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자고 같이 가서 저기 이런 데 같이 좀 부부 동반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가기 싫은 거를 왜 억지로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가주면 어떠냐. 부인이 좀 원하는 걸 좀 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그날은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날은 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좀 질렀어요. 부인도 질르고? 그랬더니만 갑자기 소리 뭐가 지르는 막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면 되지. 뭘 그걸 뭐 어쨌다고 안 가는 거야. 그때 막 갑자기 막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니 이해해 내가? 에이씨. 내가 가기 싫은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왜 물건을 집어 던져? 그랬더니 약간 겁쟁이구나. 때려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막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죠. 전부 다. 그래서 나가! 제가 그랬죠. 나가! 그랬죠. 내가 왜 나가? 내 집이야. 난 안 나가. 안 나가? 당신 안 나가? 그랬더니 침대로 딱 가가지고 딱 누워버리는 거예요. 머리 자리 차지하고. 먼저 자리 차죠. 제가 이제 그 꼴을 보니까 너무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요. 싫어. 네, 싫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어. 그럼 내가 나갈게. 안 되는데.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차를 끌고 나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갈 데가 없는데 찜질방이 딱 보이더라고요. 찜질방을 갔어요. 찜질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워있는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 6시쯤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딱 보니까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딱 누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누워 딱 있더니만요. 눈이요. 정말 이렇게 딱 올라가지고 눈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승질내면. 나를 채고 왔으니까 싸운 계속 상태에서 기다린 거야. 나는 좀 온화하게 내가 여자가 이제 6시쯤에 들어왔으면 어디 갔다 왔어? 빨리 들어와서 누워.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딱 이러고 크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막 더 화가 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옆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누웠어. 방에서 누웠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서로가 말을 안 하니까 정말 분위기 냉랭해지고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공연이 있다고 내일 공연이야 가야 돼. 그렇게 딱 한마디 던지니까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그래서 공연을 가. 그러고 나서 무대에 딱 들어갔다가 노래하고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기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옆에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노래 더 잘하는데? 열받으니까 노래 더 잘하는데? 그러면서 약 올려요. 그거 풀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노래 때문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관중들의 그러한 리액션.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싸웠던 게 모든 게 딱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보야, 나는 대화를 원해요. 당신과 정말 좋게 대화로서 모든 걸 풀고 싶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얘기할 때 머리 쳐박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머리를 쳐박고 이건 가정폭력인데요? 머리를 쳐박고 제가 좀 뭔가 당신 나하고 좀 얘기 좀 해.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꽁이야? 뭐야? 귀엽게. 귀엽게 해주지. 너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발 머리도 쳐박지 말고 나의 눈빛을 보고 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을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대화를 하자고 좀. 자, 저희가 일단 지금 이게 싸움이 난 거잖아요. 우리 그래도 다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판결을 한번 내려주죠. 누가 잘못인지. 아니 근데 여러분 그 상대방의 얘기가 없잖아요. 남편분의 얘기를 뭘 안 들었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남자분들. 왜 다크 거기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잘못했네 남편분이.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냥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내가 있었던 일을 내가 이렇게 꾸는 것 진짜 같은 데자부. 아마 그런 느낌일 거라. 그래. 딱히 남편 얘기 안 들어도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노태현 씨를 이렇게 할 수는 이문석 씨가 귀엽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죠.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자고. 그래요. 자, 일단 나는 남편 편이다 하면 남편 판례를, 나는 그래도 김용우 씨 아내 편이다 하면은 아내 판례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 듣고. 첫 번째 쟁점이 대화만 하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불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게. 어느 쪽 편을 들지 판례라고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여기도 남편이 있어요. 5대5. 네. 5대5야. 저쪽에서 배신자 배신자. 아니 의사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김병우 선생님께서. 전 남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예요? 좀 무서워가지고 지금 방송 끝나서 저를 찾아가고 할까봐 일부러 남편 편으로 들었어요. 남편이 찾아올까봐. 원래 이건데 무서워가지고. 저분 눈치를 많이 배웠네. 그러니까. 저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 너무 기죽어 사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들은 거의 다 이 답답함이 있나 봐요. 그 지금 아내 편을 들어주신 게 나는 그냥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만해. 이거부터 시작하는 그런 건 거죠. 나는 네. 김용림 씨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게 뭐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쵸. 내 말 좀 들어달라는데 좀 말 좀 들어주면 되지 막 누르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대화만 좀 들어달라고 네. 그 얘기잖아요. 저는 제가 여잔데도 남편 편을 든 이유는 뭐냐면 종족이 달라요, 여성이랑 남성은. 예. 남자는 결혼할 때 아내랑 대화하려고 결혼한 남자 거의 없어요. 뭐 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냥 이득 보려고 한 거겠죠. 덕 보려고? 이득 보려고 한 거겠죠. 밥을 해주던 빨래를 해주던 애를 낳아주던 뭐 어쨌든 이득 보려고 한 거지. 저 여자랑은 너무 대화가 뭐 잘 통해서 결혼하겠지만 앞으로도 대화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남자 거의 못 봤고요. 네. 제 경우에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대화를 잘 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말꼬리 잡다가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자와 대화도 하면 그게 더 큰 싸움을 번지기 때문에 대화 좀 해라고 하는 거는 남편한테 굉장히 무서운 부탁이에요. 차라리 나가서 돈을 더 벌어오라던가 아니면 집안 청소를 잘해준가 이런 거는 액션은 들어줘요. 목표가 분명하면. 근데 내 말을 들어줘?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그 아내는 누구랑 얘기? 김병수 선생님하고만 얘기해. 그래서 병수님만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랑도 수다 떨고 드라마에 현빈하고 너는 내 맘 알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게 친구들도 아내랑 마찬가지야. 남편이랑 할 얘기가 있고 친구랑 할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 다르잖아. 얘기는 남편과 진정한 대화는 남편이 한 60쯤 됐을 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남자들을 대화 자체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그런 아니 나이를 먹어야 좀 우매함이 남자가 듣기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지 않죠. 남자들 안 그래요. 박사님 얘기 좀 들어보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남편이 잘 대화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부싸움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남자는 다 회피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네, 말을 닫고 그만해. 말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 편을 드는 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윽박 지르시면 곤란하거든요. 그쵸. 네, 제가 항상 남편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아내가 얘기하면 동의를 할 수 없더라도 고개 끄덕이고 잘못했다 하고 그냥 듣고 들어주는 있어라. 거야. 그것만 네, 해도. 그것만 해라. 네. 뭐 굳이 뭐 해결하는 거 원래 안 되니까 맞아, 맞아. 가만히 그냥 고개 듣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고개 끄덕이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아니야. 어찌됐든 네. 저는 뭐냐면 다 말씀 다 알겠는데 이렇게 아내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아내 봤잖아요. 인기 굉장히 많아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근데 말투가 예를 들자면 자기야 요번에 그 부부 동반인데 혹시 시간 돼 가질 수 있어? 아이고 이거랑 그래? 어딘데? 좀 친구 동창 모임인데 다 온다는데 자기도 알아. 나 좀 내 남편 좀 자랑하고 싶어. 이러면 되는데. 되는데. 가자. 오늘 같이 가는 거 알지? 어디? 벌써 까먹었어? 아 뭔데? 아 동창 모임. 야 그걸 좀. 너 아까 뭐라 했어? 뭐 또 까먹었냐? 야 그럼 내가 좀 머리 나쁘다는 얘기야? 그게 그거네. 그게 대화법이 처음에 잘못됐네. 아니 당신이 까먹어서 문제지 그건. 아 그러지 말고. 야 너무 다른 상황이다. 말 좀 곱게 해주면 안 돼. 됐어 가기 싫은 말. 너 일로 와봐.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 가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 나가면 안 돼 싸웠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잘못했느냐? 바로 들어오면 안 돼. 밖에 아예 친구가 다 있다가 그러면 뭘 했다가 이 남편이 가만히 있어봐. 난 또 뭘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밤새 이러고 있는데 새벽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야 너 뭐야? 이 싸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집에 저도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갈 때 나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가출을 한다. 그럼 그 집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건데 사실 처음에 그 집을 살 때 아니야. 내 얘기는 뭐냐? 아이, 왜 무슨 얘기만 하면 먼저 비난부터 하세요? 얘기 들어보라고. 자, 집이 딱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집을 살 때 누군가 기여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살 때 돈을 더 많이 냈어. 그럼 돈을 덜 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잠깐. 그래, 봐봐. 난 원래 살던 집에 내가 먼저 집을 샀어요. 김재희 씨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 싸울 때는 내 집이잖아. 그 내가 싸울 때 나가라 그랬어. 그렇지. 그때 김재희 씨가 막 슬퍼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집을 옮겼잖아. 근데 김재희 씨가 샀단 말이야, 그 집을. 나는 한 화장실 하나 방 한 칸 정도 내가 했단 말이지. 많이 안 쓰지. 그랬더니 집을 바뀐 순간서부터 싸우면 나가라 그러는 거야, 나보고. 이건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원래 그 전에 김재희 씨가 나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도 이번엔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 생각을 한 게 내가 이 방 정도는 내가 돈을 보탰다. 그러면 내가 이 방 정도 내가 보탰으니까 내가 여기 있겠다 했더니 그러면 나오지 말고 거기만 있으래.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누가 나갈지를 미리 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집이 내가 많이 됐다는데 그게 싸웠는데 그거 생각하실 겨를을 아니 그러니까 미리 싸우기 전에 누가 나갈지를 결정해. 아니야, 난 싸우라고. 우리 집 내가 그러면 이혼을 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 집을 그런 나간다는 생각을 거는 그 순간이 싫어서 나가는 거지 이혼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는 방법은 있죠. 우리 아내 나랑 막 싸우면요. 그 집 내 집이야. 내 집인데 막 싸우면 우리 아내는 막 싸워놓고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안방에 들어 누워. 안방에 들어 누우면 난 갈 데가 없는 거야. 나도 안방에서 자야 되는데. 내 명의의 집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나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안방을 차지했으면 100% 우리 아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먼저 눕는 사람이. 누가 안방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지하느냐는 이 문제야. 상황에서는 그래도 김용임 씨가 그래도 나가는 게 그래도 그런 어쩔 수 왜냐면 없었다. 형님이 안방을 차지했죠. 차지했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도
상처받은 풍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낯선 풍경으로 가는 게 여행이 좋아서 한 것처럼 부부싸움하면 대부분 우리가 실컷 싸웠던 그 장소에 있고 싶지는 않죠. 근데 준영 씨 말대로 이게 내 집이야 기어보니 이거는 부부 생각 고려를 타서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싸워서 먼저 나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안 나가기 근데 위해서 지는 거랑 상관없이 지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거는. 편을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예. 남편 편을 왜 든다는 남편 거는 편이냐면 예. 남편은 안 나가고 안방에 누워 있는 이유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정말 싸우고 싶으면 남편 나갈 이유가 너무 많아. 술도 마셔도 되고 딴 데 가도 되고 뭐 하는데 나가지 말고 집에서 해결하자 그러면서 그리고 언젠간 안방으로 들어올 거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지. 아니 어쨌든 간에 남편은 마음속에서 확전을 원하진 않는데 않아요. 나가버린다는 건 이건 큰 싸움을 만드는 나름 걸 수 있다. 가장이고 이 집은 내가 침대라는 건 들어와. 아니 그러면 공유의 안방을 순간이잖아. 차지하는 남편은 종전을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뭐 물건을 집어 던지고 화가 나 있으니까 그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당연하지. 안 그리고 보면 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도 비기가 싫으니까 제가 어디론가 피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룸이 아니잖아요. 방 딴 것도 있고 거기도 커서 같은 공간에 있는 아니 자체가 근데 지금 같은 그때 공간에 있는 상황은 자체죠. 약간 폭력적이 되고 무뎌지지 이러니까 않고. 그 상황을 좀 피하고 싶다라는 피하고 싶고 그런 느낌에서 그다음에 자기가 나갔을 그렇게 것 행동한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들어왔을 때 좀 걱정해주는 마음 어디 갔다 왔어? 언제 그럴지 전적은 좀 문자라도 좀 보내주고 그런 내가 볼 마음이 때는 있어야 되는데 다음 날 6시에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면은 남편도 그 시간만큼 굉장히 어디 갔을까? 걱정했죠. 이 사람이 지금 뭐 할까? 남편도 막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다가 딱 그렇게 들어오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반가운데 아까 어떻게 됐다고 해서 아니 반갑긴 하지만 또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좀 더 늦게 들어갔어야 돼요.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몇 시쯤 됐죠? 완전히 고생.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다가 막 녹아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몇 시? 자기도 피곤해서 좀 이렇게 잠들었을 때. 집을 나가는 게 남자랑 여자랑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편은 대부분 집을 나가는 건 회피의 의미예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근데 아내분은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다르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집을 나가는 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해결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안방을 먼저 잘못했다. 차지한 사람은 뭐 소용없네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 선생님 여기 여자 편에서 안 드세요? 맨 남자 편에서 안 드셨어요? 예. 사실은 아내들이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건 좋지만 친정을 간다는 건 잘못하면 새로운 싸움에 도화선을 붙이는 거죠. 맞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큰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친정을 안 가고 그렇지. 그냥 찜질방을 갔다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노사연 씨하고도 한번 싸웠는데 노사연 씨가 한번 처음에 초창기에 딱 나갔어요. 한 2시간 있다가 그 경비 보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비 보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노사연 씨 좀 2시간째 차에서 주무시는데 괜찮아요? 성격 좋으시다. 그래서 내려가서 차에 가서 2시간. 내려가서 바로 이렇게 잠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애달게 이렇게 이제 모시고 들어왔더니 이제 그때 마음이 싹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저 최영인 마담님 이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얘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내가 이건 얘기도 아니라 이거는 다 서로 아니. 저는 반대로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한 파이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 약간 폭력 이렇게 좀 아니 뭐 그렇게 던지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랬잖아요 남편분이. 뭘 근데 던졌다고. 던진 거랑 뭐 이런 거 다 제가 하는 거랑 제가 말할 수 없어. 남편 발로 차죠. 밝게 해준다고. 짜증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던졌어요? 아니 그냥 뭐
그냥 싸우고 나서 화해를 안 했는데 아침에 이제 잘 때 저는 깨우는 게 너무 싫은데 아침에 이제 화해를 하려고 그랬는지 발바닥을 이렇게 긁더라고요. 그거 좀 짜증나. 근데 난 너무 짜증이 나요. 안 풀린 상황인데 그리고 아침에 나 깨우는 거 너무 싫은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발로 차버렸어요. 아니 그거는 순간 그렇게 될 수 있. 이거 너 굉장히 짜증 나거든. 그래도 발을 빼면 되잖아. 배를 찼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무안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을 비슷한데.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찼다 그러지만 뭐 안면부나 이런 데를 맞았다는 배를 복부각이요. 숨이 수치스럽고 앞에 아니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이 저도 이렇게 딱 그거 나오고. 말고도 혹시 저희한테 얘기할 사연은 없나요? 저희가 팍 들어줄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그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정비소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정비소에 들렸어요. 근데 이제 들린 김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물어보고 와.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물어보고 와.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차에 타길래 뭐래? 그랬더니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봤어? 그랬더니 민망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민망해?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막 난폭 운전을 하면서 저한테 공포 분위기를 딱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 세우고 내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리더라고요. 내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 집에 왔고 남편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안 풀린 채로 그렇게 시간이 지났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뭘 아니 나 궁금한 게 남편이 민망해서 못 물어볼 얘기가 뭐 있어요? 아니 민망할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차가 리스였는데 리스 이제 반납을 할 때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앞에 범퍼를 조금 긁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반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만큼의 비용을 그냥 리스 회사한테 주는 게 나은 건지 한번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물어봐줘 이랬더니 물어볼만한데. 근데 거기가 리스 회사도 아니고 정비소인데 뭘 알겠어 이러면서 남자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 이거 굳이 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 사실.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줄지 남폭 운전을 한 남편 그냥 질문만 하라 그랬던 아내 아니야 제발 그렇게 아니 MC가 왜 중립을 시켜줘도 아니 남편 운전하고 아니 이건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저는 잠시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포운전이 주가 아니에요. 남포운전이 주가 아니에요. 자 어느 쪽 할지 하나 둘 셋 남포운전 잘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남편이 반반이야? 현안에 야 진짜 신기하네. 일단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도 지금 남편 편이 두 분이나 나왔거든요. 있어요. 네. 아내 편 들어주고 싶었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남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무너무 김치 솜씨가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어느 날 그 열무김치를 담아준 거예요. 너 이거 맛있다 해서 희숙이가 담아줬어. 그러면 맛있네 이러면 되는데 꼭 그 얘기를 해요. 다음에 파김치 좀 더 담아달라 해라. 이런 얘기하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지. 사실 남편 얘기는 열무도 잘 담그는데 파김치 하나 더 못 담궈줘 쉽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얻어먹은 것도 정말 민망스럽고 해줘야 되는데 무리한 부탁이 그냥 본인은 판단이 섰잖아요. 이건 그쪽에 가서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건데 굳이 뭘 그래? 근데 내가 어째 이러면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안 묻는다는 거지 평생 안 물어준다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굳이 거기 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어 생각한 거고 저도 열무김치 맛있게 먹어서 고마워해야지 거기다 파김치까지 얹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주문 부탁 왜 내 말 안 들어줬어는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저는 남편 편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아니, 저는 최영인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남편분이 이 얘기는 정비소에서 물어볼 게 아니라 그 회사에다가 직접 물어봐야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최영인 씨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리스 회사에 물어본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정비소에서 뭘 알겠어 그거에 대해서. 근데 사례들이 많으니까 알 것 같아서 이제 온 김에 한번 정비소는 물어보자. 잘 고쳐주는 거지. 그런 리스나 이런 거 사례가 없지. 분명히 남편이 느끼기엔 채영이 마담이 남편을 무시했을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것조차 안 물어보고 오냐고 저희 남편이 무시했을 거라고. 저희 남편이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런 소리를 남한테 이렇게 식당에 가서 뭐 반찬 좀 더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걸 알면서 왜 시켜 그거를?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사람 왜 이렇게 바보야?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보야 이렇게 쓰라고. 아니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런 성향이. 남편한테 내려 이게 뭐야? 아니 근데 본인이 차 세고 내려. 아니 뭔 소리야? 우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인이 남편 내려야지, 운전을 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임신했는데 나쁜 거야. 그런 맞아. 말을 했다고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면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물론 그러니까 나쁜 자기 잘못했어. 자기 화를 달래기 위해서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난폭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그렇지. 때문에 내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내가 볼 때는 여자들은 그 난폭 운전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남자들이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에이 막 이렇게 버리면 그게 얼마나 그게 크게 힘든지 몰라니까 난폭 운전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우리 선생님은 뭘 드셨죠? 저는 아내 편인데요. 사실 늘 아내 편이시네요. 저쪽에서 배신자 아니 남편 운전 잘못했지만 자. 아내 다섯. 사실 입장은 남편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공감이 저도 된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왜 아내가 저한테 와서 맨날 물어봐라 그러는데 제가 좀 쭈뼛쭈뼛거리고 내성적이라 잘 질문을 못해요. 내성적인 정신과 의사. 그래서 맨날 피가 나거든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보 같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 편을 든 건 어찌됐든 이게 남편이 고압적으로 이렇게 뭔가 누려고 하는 건 이건 어찌됐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일은 남자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거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자동차 문제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리스 내 차 사고를 냈어. 무조건 고쳐서 보내는 게 적게 들어가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굳이 왜 임신까지 해서 힘든데 그걸 뭐하러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두 번째, 임신인데 난폭 운전. 이건 뭐야? 이거는 살인행위야. 맞아요. 그리고 아내한테 고마운 세 번째, 차 세우고 내려. 중간에 내려. 이건 죽으란 얘기야. 세우고 10km 달리는데 내려. 그건 아내 편입니다. 이게 상담하다 보면 이게 남편분이 잘못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내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막 고압적으로 하면 주눅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싸움만 나면 무조건 강하게, 세게, 뭐 함부로 행동하고. 너무 싫어. 이게 정말 이거는 자 우리가 물어보자. 남편분한테 난폭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 심정이 얼마나 내가 민망했는지. 어떻게 물어봐? 남편 운전했으면 지금 남편 운전 안 해. 어디 계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전화 연결했다고? 여보세요. 네. 뭐야?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연결을 해? 아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얘기가 지금 거의 혈전이 심한데 그때 상황 난폭 운전까지 갔었는지 그 상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편분 입장에서요. 그 난폭 운전을 결론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잘못했네. 이게 시작이 네. 그 불편한 거 자꾸 물어보라고 시키고만 이제 거기서부터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못 물어보고 돌아와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옆에 앉아서 특히 운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막 화를 내고 막 그 짜증내고 혼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맞아. 운전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면 안 그러면 돼. 이제 운전 중에는 보통 이게 운전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서 그때 뭔가 막 옆에서 막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올리면 그때 이게 자기 그치, 맞아. 방어 기조가 화가 났다. 혹시 싸워가지고 집 나간 적 있어요? 싸워서 집 나간 적 있어요? 많아요. 예 있죠. 아니, 그 싸움에서만 집중을 해보면 그 운전하다가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최영민 마담님이. 그때 끝까지 버틸 수도 있잖아요. 뭐 내리긴 뭘 내려. 근데 그냥 확 내리신 거는 그냥 성격을 못 참고 아니면 이게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아니면 회피하려고.
아 그렇죠.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여기서 더 있다가는 여기서는 일이 너무 커지니까. 근데 내가 저는 그냥 조용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분명하다. 그런데 저는 남편 편을 들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민망하고 굳이 그게 수리 정비센터가 아니라 리스한테 물어봐야 될 거라면 여보 이거 물어봐줘 그랬을 때 현장에서 아니야 그건 정비 있어서 물어볼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이제 점잖게 잘 설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보통은 그걸 여기 정수 사장님 어떻게 알아? 그거 평소에 구타를 당하신 적이 아까 실례를 들어주셨거든요. 그 발가락 그 간지럽다기다가 그 정확하게 제 첫 번째 질문은 맞은 데가 배입니까? 아니 배 아래쪽입니까? 왜냐면 그때 발에다가 제가 뽀뽀를 하려고 신을 때라 발에다가 제가 뽀뽀를 하려고 신을 때라 뽀뽀를 하려고 달아. 어머 복에 겨웠다 복에 겨웠어. 얼굴을 안 영희 씨.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화해 제스처였는데. 네,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발 뽀뽀면 모든 걸 아니지. 용서해. 뽀뽀하기 전에 이걸 긁었다면서요. 손가락으로. 잡고 뽀뽀하려고. 아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화해하기 위해서 애정 행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발로 구타당하신 어디 부위를 정확히 어떻게 아마 뭐 얼굴 근처였겠죠. 잠깐만. 일을 나가야 배야 되는데. 배. 잘 기억해봐 배야. 아니 발로 아유 여러 번 거덜차였네. 아유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저기 남편분.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 이무송인데요. 네네. 그 아내가 물건 던지고 혹시 이럴 때 네.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게 들었나요? 지금 구타당하는 남편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112로 전화를 하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아니 뭐 대부분 그 시작이 혼나면서 시작이 되고요. 혼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참다가 이제 보통 이제 순한 아들처럼 잘 들으면 착한 남편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처럼 이제 반항하면 그때부터 일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얼마나 점잖으십니까? 지금 싸울 때 점잖은 사람이 법 없이도 살 남자네 보니까. 벌써 신고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도 두려워. 떨고 있어 지금. 아니 저희 동치미에서 최영희 마담님이 나와서 남편분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 혹시 그 중에서 좀 난 이건 너무 억울한데 그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해명할 거 있으면 하나 하세요. 네. 대부분 다 많이 억울할 겁니다. 대부분 다 많이 억울할 겁니다. 점잖으시네. 남편분이 억울하실 거다. 네, 제가 억울하죠. 거의 도덕책 속에 사는 남자네. 아내분에게 마지막으로 뭐 싸우면서나 앞으로 살면서 부탁 갈 거 있으면 하나 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앞으로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싸울 일이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게 이제 좀 이게 합이 맞는 것 같아요. 적응을 하고 그래서 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알 테고 이제 좀 나도 이제 컸으니까 덜 혼냈으면 좋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전화 연락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신사에 점잖은 너무 아니 저분이 근데 미안한데 이제 통화해보니까 잘못했네 책임이. 근데 좀 혼나야 돼요. 네? 혼나야 돼요. 좀 혼나야 돼요. 그래야지 좀 바뀌더라고요. 좀 혼낼수록 아이가 뭐 지금 말이 아니야. 혼나야 된다잖아. 남편이 남편은 부인을 얻는 게 아니라 엄마를 얻는 거야. 아니 남편한테 뭐를 기를 드리려고 자기가 아들한테 하듯이 뭐 그냥 이거 길 드리려고 혼내야 돼요. 뭐를 혼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편을 조금 위해주면서 당신 참 대단해, 당신 좋아 이렇게 해주면 더 잘하겠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보면서 울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왜 저기 이영아 씨하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나는 지금 이거는 내가 최영희 씨를 어드바이스 해주기 위해서 한 얘기고 이영아 씨랑 내 얘기는 이무송 씨가 알아요? 또 달라. 노사연 씨랑 이무송 씨 얘기 누가 알아? 몰라. 이건 부부밖에 몰라. 그러니까 부부밖에 몰라. 남의 얘기를 하는 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는 며느리도 보고 또 시어머님도 모셔봤고 이렇게 세상 살아보니까 자기보다는 조금 연륜이 있으니까 조금 남자를 위해주면 그게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다. 여기에 왜 이영아 씨 얘기가 나와? 맞습니다. 그거 절절 맞습니다요. 부부들 싸운 얘기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어때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쪽이 시비를 거는 편이세요? 손흥석 마담님. 근데 저희는 연애 기간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해놓으니까 서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김영임 씨처럼 저는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먼저 뭐 술 먹지 마라,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어쩌냐. 내가 먼저 항상 똑같은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내가 싸움을 걸면 좀 달라져야지 내가 싸움을 걸어도 거는 맛이 있는데 이건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걸 알면서 그냥 아유 그래 그리고 안 얘기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그 불만을 표시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애정이 있어야 싸운단 말도 그거 얘기고. 아니, 네. 그러니까 손원숙 씨하고 저하고는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저희 남편도 예전에 술을 많이 먹을 때 저도 매번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술을 계속 많이 마실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남편은 내가 나는 당신하고 정말 재밌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인데 당신이 이렇게 술을 계속 마시고 그러면은 여보 술에는 장사가 없잖아. 막 그러면 저희 남편 뭐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 얘기를 다 들어요. 얘기를 다 듣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 아, 어제 한 잔 더 안 마셨어야 됐는데 거길 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네. 이제 내가 다시는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안 그렇게. 다시는 안 그런다는데 뭐 정말 그러지 마 여보. 알지 내 마음 알지 여보 내가 잘못했 이렇게 해요. 근데 또 며칠 뒤에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근데 이게 자꾸 쌓이면 말 안 하게 된다는데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여보 나 이러면 나도 지쳐. 여보 내가 한 번 헤어졌는데 두 번 못 헤어지겠어? 한 번 헤어졌는데 두 번 못 헤어지겠어? 이제 제일 센 경고야. 여보 나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지치지 않겠어? 지쳐가지고 여보하고 나하고 대화가 끊기면은 우리는 이제 여보 이제 그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내가 이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 남편이 여보 그런 일은 없어야지. 막 이러고. 근데 얘기를 다 들어줘요. 다 들어. 다 들어주고 눈 맞춤 해주고 여보 내가 진짜 아니, 며칠 동안 정말 괜찮은데 근데 그런 게 이렇게 하다가 반복되다가 결국은 저희 남편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 아니 근데 지금 이 싸움들은 다 싸움이 아니라 잔소리예요. 대체로 부부싸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아내 때문에 딱 한 가지로 계속 싸워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날씨가 좋네. 창문 좀 열지. 열어. 오는데 뭐가 떨어져 있어. 먼지 있네. 청소기 좀 돌리지. 돌려. 명령이야. 여기까지 괜찮은데 걔 떨어졌네. 여보. 아니 내가 무슨 뭐 종도 아니고 그냥 내 원하는 건 자기야 날씨 좋은데 창문 좀 열어줄래? 휴지가 떨어졌는데 혹시 해줄 수 있어? 계란 없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 함부로 하니까 나도 화가 나. 늘 요것 때문에 싸우는데 요번에 아내가 아이한테 많이 혼났어요. 너무 좋았던 게 그래도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3, 4일에 술 먹으러 나갔는데 이 집 안 나가.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 그래서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미안해 나갔다 올게 한잔 하고 오는데 대신에 사람 없는데 구석에서 마시고 올게. 나 만나는 사람이 제가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갔다 와.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못 나가잖아. 그치. 좀 미안한데 그럼 효지가 와서 엄마 좀 나갔다 오래 남자잖아. 딸이 대단하다. 제가 사랑해. 엄마 빨리 얼굴 풀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갔다 와. 그래서 나갔어. 한잔하고 이제 쫙 풀렸어. 일찍 들어왔어. 10시 반쯤 집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다음 날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쓱 방에서 나오더니 당신 여기서 나갔으니까 나도 갔다 온다. 뭐라 그러지 마. 그래서 그랬더니 당신 나갔잖아.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화를 벌써 내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효지가 딱 나오는 거야. 또 엄마 심판. 잠깐 앉아봐.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거지. 엄마가 항상 공격적으로 말을 하니까 나라도 화가 나.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잘 노네 그냥. 알았어. 설거지하러 간 거야. 그럼 둘이 있으면서 아빠
참아. 엄마 좀 요새 이상했는데 엄마 갱년기인가 봐.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겠다. 갱년기인가 봐. 막 이래서 내가 야 엄마 내가 봤을 때는 마귀 할멈 같지 않냐?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둘이 이제 장난치는 거야. 야 그러면 너 할로윈 데이 때 쓰던 그 마귀 할멈 모자 있지? 그 엄마 주자.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둘이서 깜짝 놀랐어. 씩 웃더라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 말투 너무 많이 써. 아, 너무 예쁜데요, 근데. 딸들이 안다니까 그거. 예, 김혜경 씨. 남편도 김혜경 씨. 말투가 좀 아직 목소리가 커요.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말투가 뚝뚝 끊어지는 말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시비를 거는 거는 일 때문에 시비를 걸어요. 왜냐면은 지방 공연을 가다 보고 이제 여름이면은 또 더우니까 뭐 야외냐 실내냐 그거 물어보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면 그 상대층에다 좀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며칠이 가도 안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날 어떻게 되는 거래? 그리고 물어보면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근데 또 까먹었다고 안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죠. 또 성격 나온다. 또 성격 나와.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은 남편분한테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로드 매니저에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남편은 사장님이시잖아요. 사장님 밑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아니 내 로드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드 매니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애가 좀 저기 해가지고. 뭔지 하고 왔다. 그게 안 되니까 이 사건은 누구 잘못인지 제 잘못인지 저희 아내 잘못인지. 지금 의뢰하시니까 시간당 좀 비싼데 저희가. 좀 정확한 답변. 근데 최영림 씨가 얘기를 너무 최영림 씨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보 나 내일 광주 내려간다. 내일이야. 밥 먹으면서. 그럼 우리 아내가 하다. 아니 내일 가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내일 가니까 오늘 얘기했지. 왜? 아니 당신은 미리미리 그런 걸 얘기하지. 나도 뭐 준비할 거 있고. 당신은 준비할 거 뭐 있다고. 그럼 얘기하면 됐지. 그럼 왜 그래? 그러면 우리 아내 이제 당신이 내가 자기 남편 아내인데 그거를 그 전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지. 맞아. 미리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얘기해야지 뭐 자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또 이유가 있어.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죠. 얘기를 해봐요. 그렇죠. 요 잘못했어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네. 그 전날 간다고 얘기가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그럼 일주일 전에 내가 신혼 때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당연히 일주일 전에 자기가 나 1박 2일 광주 내려가. 그렇게 얘기했겠지. 네. 그러면 별일 없지. 그래서 하고 와. 그럼 끝나는데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 네. 하루 지나면 근데 누구랑가? 물어봐. 네. 아는 트로트 가수랑 같이 가. 네. 그래? 그리고 안 물어봐. 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누구 차 타고 가는데? 걔가 벤이니까 걔 차 타고 가. 당신 차 놔두고 왜 걔 차를 타고 가? 여자 차를? 여자하고 가는 거였어? 여자 트로트 가수. 그걸 좀 명시해 주셨어야죠. 여자 타고 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어보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게 그냥 남편이 간다고 그러면 내가 또 미리 얘기하잖아. 여자 가수 트로트 가수랑 간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뭐 거의 트로트 가수들이랑 많이 다니니까 또 우리 아내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다 아는 나랑 분들인데 가는 거는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그런데 우리 아내는 자꾸만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의심조로. 아니 근데 아내가 누구의 잘못을 이건 잘못을 떠나서 아내가 하루가 지날수록 또 한 가지 물어보고 누구 그렇죠, 하고 가? 물어보죠. 왜 이거 타고 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를 의심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싫다는 근데 거죠. 그 의심을 하는 게 네. 내 와이프가 잘못이라는 은혜를 얘기죠? 하는 아니요. 와이프가 의심하는 거를 알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 생각에 와이프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나를 의심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라고 네, 생각하고 그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격지심. 와이프는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너무 이게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을 가는데 나 내일 유럽 가는데 나는 아니 유럽 가는 거를 갔다 오면 아무래도 8박 9일 뭐 10박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얘기하냐라고 나는 얘기를 하면은 유럽파가 얼마나 아니
뭐 지금 얘기하나 뭐 그 전에 얘기하나 뭐가 다르냐 그냥 간다는 거 얘기해주면 되지 하는 거는 남자 생각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역지사지. 나 아내잖아. 그러면 그렇겠냐고. 아내 그럼요. 입장에서는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고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해져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동의 정도는 나 누구랑 가라고 얘기해줘야지. 좀 미리 얘기해서.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요. 다른 여자랑 거야. 가고 남자랑 문제가 아니라 아내들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광주를 가던 유럽을 가던 남편이 차를 타고 어디 가면 혹시나 사고를 생겨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가 있어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 전화번호처럼 남편 친구가 딱 한 명 전화번호 있어요. 남편이 집을 떠나면 저는 찾을 길이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로 만약에 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1박 2일은 공을 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간 김에 그렇게 놀면 좋기도 좋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로서 행사로 가면은 오늘 아침에 갔다가 일하고 오늘 밤에 올 수 있는 스케줄인데 내가 공 치는 목적도 생겼으면 내 아내한테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형수님을 이해하는 게 저는 그냥 그 전에 이슈 전에 친한 형이 절친 형이 강릉에 뭐 송이버섯이다 뭐 고기 먹으러 가자 해서 그래요? 알았어. 근데 될지 모르겠네. 그냥 끝났어. 넘어갔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자기야 나 내일 강릉 갔다 올게 했더니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차하긴 했어. 미리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이랑 또 스케줄 잡고 자기 친구 만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형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했더니 누구랑 가는데 그래서 형 여자친구랑 그랬더니 거봐 이상하잖아. 왜 갑자기 얘기해? 나도 모르게 잘못됐구나를 내가 느끼겠더라고. 저는 얘기 다 들으면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다는 게 진짜 좀 놀라웠는데 하루 전날 얘기하는 게 뭐가 아니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누구랑 뭘 할 거고 언제 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다 했잖아. 남편이 그래도 괜찮아. 네네. 아니 그리고 전화 통화 계속 할 거고 하니까 나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아니까. 제가 얘기한 이 상황들이 남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옆에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속 웃고만 계신데? 이게 지금 저도 의심이 들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이게 문제야.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싸우더라도 맞아요. 부딪히더라도 내가 누군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인데요. 자기 주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과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드리는 건 굳이 상대를 건드릴 만한 이야기를 왜 굳이 꺼내느냐고요. 나 내일 간다 1박 이게 당연히 그럼 얘기 안 하고 하는 것도 나빠. 이거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왜 안 좋아? 예를 들면 조금의 오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대단하네. 아니 일이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런 거 아니 얼마든지 합리화는 가능해요. 무슨 이야기든 합리화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불안해 서로 안 하는 게 굳이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나중에 아내가 그걸 알았어. 아니면 더 나쁘지.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잖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하고 다니? 물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물론 나중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은데, 굳이 저라면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설명들을 지금 무슨 형님이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형님이 너무 말씀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차를 타고 트로트 가수랑 같이 가는데, 괜히 이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 우리 아내가 알면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진짜로 굳이 안 해도 될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생각하고 그래서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알았어 진짜로. 난리가 난 거야. 난리 나지. 당신은 뭔데 왜 이게 안 했냐. 난리 나지. 형님 씨의 예단과 예측이지 아내의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오픈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오픈하는 편이에요. 저는 오픈해가지고 어떤 누구하고 남자 팬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같이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면 며칠 날 누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늦을 거야. 그러면은 다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저를 믿고 그래서 방목한다고 그래요 저를. 아예 오픈하고 나 며칠 날 누구랑 같이 어디를 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쌓아놓은 그 신뢰라는 문자를 문제는 그거예요. 없다는 게.
그러니까 계속 넣어보게 되는 거죠. 아, 맞다. 홍림 씨 얘기였지? 내가 보면 배려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좀 미리 알면 아내도 자기 계획을 세고 못해도 뭐 친정을 가서 부모하고 좀 며칠 있다 올 수도 있고 하루 있다 올 수도 있고 그런 약간 배려에 조금 일찍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아내와 사는 건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실제 생활이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착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불과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상이에요. 사실 정말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여자들이 많으니까 의심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정말 아니 잘해요. 그렇게 하고 또 부인도 잘 이렇게 잘 가독을 그렇지, 거기에 주고 성공하게. 그러면 좋은데 밖에서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왜? 다른 여자들한테는 친절하면서 내 아내한테는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남편이라면 남의 편이라서. 그러네. 잘하겠습니다.